자, 오늘 할 부분은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인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월요일 수업에서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구분구적법을 했고 이제 오늘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었나 봐, 맞지? 그래서 네, 제가 이준쌤이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든지를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받은 프린트예요. 오늘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속도에 따라서 받은 조들도 있고 아닌 조들도 있는데 내용은 지난주에 했었던 구분구조법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자, 보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 x는 1, x는 3,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지난 시간에는 y는 x제곱, x는 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조금 더 간단한 도형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복잡해졌어.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친절하게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놨어. 이런 식으로 보인다, 맞지? 자, x는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죠. x는 3이라는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됐습니까? 좀 예쁘게 그려볼까? 자,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으니까? 안 예쁜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도형일 거예요. 됐습니까? 아이고, 그림이 영이상해서. 자, 이때 똑같아요. 스텝을 보냐면은 스텝 1은 n등분하고 각 구간의 점을 좌표로 나타내보자. 스텝 2는 n개의 구간의 가로의 길이가 빙빙인 직사각형을 그려보자. 세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스텝 4, 각 구간에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리고 넓이의 합을 정리해보자가 스텝 5,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리미트 SN을 구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지난주에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금 큰 그림이 왔어요. 좀 더 크게 할까? 너무 큰가? 아무튼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먼저 천천히 가보자. 자, 스텝 1, 1부터 3까지를 n등분하고요. 각 구간의 점을 좌표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x는 1이 여기 있고요. x는 3이 여기 있고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는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안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n등분을 하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릴 거거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나눴어. 자, 각 구간의 점을 좌표로 나타내야 되고요. 각 구간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직사각형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런데 1부터 3까지잖아요. 닫힌 구간 1, 3. 그럼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구간의 길이는 2인 상태지. 그럼 얘를 n등분한 거예요. 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당연히 n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간의 길이는 구했으니까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 좌표를 찾을 수 있겠다, 맞지? 자, 이거 정신 뭐 한 거야? 죄송해요. 자, 여기 색깔 바꿀까? 여기 지금 좌표는 1,0이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하는 이 점은 좌표가 뭐가 될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각 구간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예요. 자, 근데 이 점은 1,0이야. 그럼 이 점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1에서 n분의 2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점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를 결정짓는 얘는 1 더하기 n분의 2를 두 번 더해준 거니까 1 더하기 n분의 4가 되어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질문. 자, K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결정짓는 그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 글자가 개떡인데 죄송해요. 자, K번째 점의 x좌표는 우선 1에서 n분의 2를 몇 번 더해주면 돼? K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얘는 n분의 1을 한 번 더해줘서 1 더하기 n분의 2. 얘는 두 번째니까 n분의 2를 두 번 더해주니까 1 더하기 n분의 4. 그럼 세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6.
네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k번째 점의 x좌표가 1 더하기 n분의 k, 2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결국 얘네의 함수값이잖아. 따라서 높이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n분의 2k의 함수값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x자리에 1 더하기 n분의 2k를 넣는 거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전개를 해보면 1 더하기 n분의 4k 더하기 n제곱분의 4k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면 돼? 2로 바뀌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와? 가로 길이가 얼마고? n분의 2고 높이가 얼마니까? 2 더하기 n분의 4k 더하기 n제곱분의 4k 제곱이니까 얘네에다가 n분의 2를 곱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되었나요? 자, 그럼 이거 조금 이제 올려볼게. 자, 그럼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합 SN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직사각형 몇 개 나오니까 총 n개가 나오니까 n개를 몽땅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네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천천히 분배할 거예요. 자, 2 곱하기 n분의 2는 n분의 4. n분의 4k 곱하기 2, n분의 2는 n제곱분의 8k. 그리고 얘네를 곱하면은 n세제곱분의 8, k제곱 이러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sn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식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k에 관련된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보자. n분의 4는 그냥 숫자 취급 당해야 되겠죠? 왜냐면 k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n개 플러스 n제곱분의 8이 있고요. k가 있는 거야. 그럼 k1부터 n까지 k합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자, n세제곱분의 8, k제곱이 있네. 그럼 k제곱의 합은 어떻게 나왔어? 6분의, 그렇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나왔죠.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찾고 있었던 스텝 5의 결과인 SN이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스텝 리미트 SN 극한값만 포함 되겠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극한 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SN이잖아? 그럼 이제 이 식의 극한을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n 약분됐어. n 없지? 그럼 결과는 4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얘는 약분되고요. 2n분의 8, n 플러스 1이야. 그럼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져. 그럼 뭐만 비교하시면 돼요?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2분의 8이니까 결국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거기다가 자, 이제 또 n 약분돼요. 됐죠? 자, 그럼 6n 제곱분의 8,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엄청 커지는 것분의 엄청 커지는 것 뭐만 보면 돼? 분모 분자의 최고 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에는 6이 있고요. 분자에는 2도 있고 8도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6분의 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3분의 8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4 더하기 4 더하기 3분의 8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시면은 3분의 32라는 결과가 나오죠.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맞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구분구조법이 굉장히 힘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구분구조법인데요. 이제 이거에서 정적분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이걸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인테그랄 표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넓이를 구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은 뭔가를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의 넓이, 뭔가의 부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은 자, 우선은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알고 있어요. x가 1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의 넓이를 알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테그랄의 맨 아래쪽에는 1을 적어주고요. 위쪽에는 3을 적어줘요. 자, 그리고 어떤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적분에서는 dx라는 기호를 적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기호가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구했던 구분구조법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적분에서 나올 프린트인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채우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YNFX가 있는데요. 똑같이 가는 거야. 구분구조법처럼.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선 약간 재미있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똑같아. 스텝 1 그대로 n등분하고 각 구간의 끝점을 차례대로 나타내자. 이거 나중에 나타내실 겁니다. 자, n개의 구간에 가로의 길이가 땡땡인 직사각형을 그려보자. 그럼 그리실 수 있겠죠? 이때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 기호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델타 x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스텝 3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fx와 관련된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어때요? fx 함수값이 양수지.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가 높이가 돼요. 자, 그런데 반드시 높이가 양수가 돼야 되는가?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의 인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fx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림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분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또 n개 구간 나눠가지고 사각형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높이는 함수값인데 여기는 함수값이 어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음수가 되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넓이는 양수인데요. 정적분한 결과가 음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랑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넓이인 듯 넓이 아닌 넓이 같은 됐습니까? 약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 각 구간에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우에는 넓이가 양수, 이 경우에는 넓이가 음수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텝 5, 스텝 6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적분의 정의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없어지고, 자, 이거 확대를 좀 시킬 건데 글자가 좀 약간 깨져 있어서 좀 죄송해요. 자, 정적분의 정의인데요. 자, 함수 YN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것은요, 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에요. 자, 다시 보자. 자,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에요. 근데 사각형은 n개가 만들어질 거야. 자, 이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라고 좀 그렇고 높이는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이면은 얘네가 SN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구간을 엄청 많이 나누고 있지.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 fx, dx 얘네랑 같아지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n분의 b-a를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만 적으면 돼? 델타 x라고만 적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xk는요, k번째 점을 x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거든? 시작을 어디서 해? A에서 시작하지. 근데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델타 x죠. 아이고, 좀 이상하게 적었는데? 델타 x죠? 자, 그런데 얘가 몇 개 더해지면 돼? k개 더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칸, 첫 번째는 a 더하기 델타 x, 두 번째는 a 더하기 델타 x 두 번, 세 번째는 a 더하기 델타 x 세 번,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갖고 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면은 정적분을 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적분을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갈 건데요. 자, 앞에 거랑 비교해보자. 얘가 지금 A부터 B까지 fx, dx 얘네랑 같은 애라는 거예요. 자, 그럼 A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거야? A 자리에 0이 들어간 거죠.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 거야? 2가 들어간 거야. fx에는 뭐가 들어갔어? 3x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x는 뭐가 되겠어요? 델타 x는 가로의 길이야.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n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xk를 찾아야 높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xk는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예요. 자, 근데 a가 얼마야? 0이었죠. 그러니까 시작을 0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n분의 2, 두 번째는 n분의 4, 세 번째는 n분의 6 이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n분의 2k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함수값 fxk는 뭐가 될까? fx가 3x라는 함수니까 sk, n분의 2k가 들어가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n분의 6k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은 그대로 가는 거야.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구간을 많이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n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세요. 자, 이때 높이는 얼마가 되고요? n분의 6k가 되고요. 가로 길이는 얼마가 돼요? n분의 2k가 되죠.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n분의 2k가 아니라 n분의 2가 되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넋이 나갔네요. 그래서 n분의 2가 되죠. n분의 2는 여기 있고요. n분의 6k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리미트 시그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니까 n제곱분의 12하고 k가 있는 거야. 자, 그럼 k는 1부터 n까지니까 지금 이 부분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 n제곱분의 12는 그냥 숫자 취급 당하면 되겠다, 맞지? 자, k 1부터 n까지 k 다음 뭐가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다, 맞지? 따라서 정적분의 값은 얘네들이 극한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n이 점점 커져. 근데 n 약분데 그럼 2n분의 12n 제곱 12n 플러스 1이잖아요. 한 번 더 적을까? 2n분의 12n 플러스 1의 극한인 거예요. 자, 근데 분모도 엄청 커지고 분자도 엄청 커지니까 극한은 얼마가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따라서 2분의 12니까 얼마가 돼요? 극한 값은 6이 되겠지.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6으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식으로 갈 거니까 아마 내일까지는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봅시다.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내일까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질 거야. 많이 쉬워질 거야. 정말 쉬워져요. 한번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